박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이 생기고 탄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한때 25이었던 여자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손끝이 스치자마자 온몸이 흔들렸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남자는 아들의 선배였고 나보다 19살이나 어렸다. 하지만 그 순간 분명히 나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15년 전 남편 수철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은정은 자신도 함께 묻힌다고 생각했다. 41살의 과부가 된 그날 세상은 회색빛으로 변했고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다. 하지만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 재훈을 키워야 했기에 울 시간조차 없었다.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으로 동네에 미용실을 차렸고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미용실 은정 헤어는 그렇게 15년을 버텨왔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고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제법 이름난 미용사가 되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늘 쓸쓸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눕는 침대.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아들 재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은정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혼자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재훈은 회사 일에 매달려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가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은정은 점점 자신이 이미 늙은 여자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가는 주름을 발견했고 옷을 입을 때마다 늘어난 뱃살을 한숨 쉬며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은정은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오랜만에 집에 온 것이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 인사하세요. 우리 회사 선배 김태민 씨예요. 순간 은정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또렷한 눈매,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마흔이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남자. 키는 재훈보다도 훨씬 컸고 깔끔한 셔츠 차림이 품격 있어 보였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예의 바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재훈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태민의 인사에 은정은 당황해서 앞치마를 만지작거렸다. 갑작스러운 손님 앞에서 차린 것 하나 없이 민망했다. 아이고, 갑자기 와서. 뭘 준비한 게 없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어머니가 끓이신 된장찌개가 맛있다고 재훈이가 자랑을 워낙 해서요. 태민의 말에 은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 자신이 만든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설렘. 그럼 금방 끓여드릴게요. 재훈아, 아버지 술이 냉장고에 있으니까 선배님께 따라드려. 은정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급히 앞치마를 정리하고 머리를 다시 묶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훈과 태민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형, 정말 좋은 곳이네요. 어머니가 혼자 이 넓은 집을 지키시기엔 너무 큰 것 같은데. 맞아요. 이사를 권해드려도 여기서 못 떠나겠대요. 추억이 많다고. 이해해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태민도 어머니를 잃었다는 말에 은정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쩐지 그의 눈빛에 어딘가 쓸쓸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배님은 결혼 안 하세요? 재훈의 질문에 태민이 잠시 침묵했다. 일만 하다 보니 시기를 놓쳤네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은정은 국자를 든 손이 멈춤했다. 일만 하느라 시기를 놓쳤다는 그의 말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어머니, 다 됐어요? 재훈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상에 차렸다. 태민은 정중하게 인사한 후 자리에 앉았고 첫 숟가락을 뜨자마자 감탄했다. 정말 맛있습니다. 재훈이가 자랑할 만하네요. 아이고, 뭘요. 그냥 집에서 먹던 거예요. 은정은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요리를 해주지 못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니 보람이 느껴졌다. 식사 중에 태미는 계속해서 은정에게 관심을 보였다. 미용실 일은 어떤지, 힘들지 않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재훈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은정은 당황스러웠다. 선배님은 어디 사세요? 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아요. 송림 아파트 15동에 살고 있습니다. 은정이 깜짝 놀랐다. 송림 아파트는 바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였다. 어머, 우리 아파트예요. 몇 층이세요? 12층이요. 1205호. 저희는 8층이에요. 어쩜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몰랐을까요? 그 순간 태민과 은정의 시선이 마주쳤다. 묘한 운명 같은 것을 느꼈을까 두 사람 모두 잠시 말을 잊었다. 저녁을 다 먹고 나서 재훈은 급한 전화를 받고 잠시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은정은 어색함을 감추려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따라왔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더욱 어색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 설거지는 잘해요. 태민은 은정의 말을 듣지 않고 그릇을 받아 닦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생각보다 능숙했다. 혼자 살아서 집안일을 다 혼자 하거든요. 그러시는군요. 힘드시겠어요. 별로요. 오히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니까 좋네요. 태민의 말에 은정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그가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국을 담았던 냄비를 헹굴 때였다. 태민이 냄비를 받으려다가 은정의 손끝과 스쳤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은정은 깜짝 놀라 손을 움직였고 냄비가 흔들렸다. 아! 태민이 재빨리 냄비를 받아 안정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은정은 그의 셔츠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태민은 은정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을 느꼈다. 괜찮으세요? 태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언제였던가. 남편과 결혼한 후로 다른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돌아온 것이다. 두 사람은 재빨리 거리를 버렸고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머, 벌써 다 끝냈네요. 재훈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선배님이 도와주셔서요. 은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날 밤 태민이 돌아간 후 은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손길이 스쳤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주름은 있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다. 마치 그 안에 숨어 있던 여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다. 그는 아들의 선배이고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남자였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운명은 다시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 퇴근길이었다. 은정은 저녁장을 보고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거운 장바구니 때문에 팔이 아팠지만 혼자 사는 생활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는데 안에서 태민이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다. 어머, 태민 씨?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민은 은정의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보고 즉시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정이 사양했지만 태민은 이미 장바구니를 가져갔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건 당연하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이 은정을 긴장시켰다. 8층에 도착했을 때 태민이 먼저 내려서 은정을 기다렸다. 정말 괜찮아요. 여기서 받을게요. 아니에요. 집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현관 앞에서 장바구니를 건네받으며 잠시 이어진 대화에서 태민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실 요즘 좀 외로워요.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집에 가면 혼자고 삶이 너무 메마른 것 같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은정은 마음이 아팠다.
자신과 똑같은 감정이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공감대를 느꼈다. 나이는 달라도 외로움은 같았다. 그럼 가끔 같이 저녁이라도 하시겠어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태민의 제안에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혼자 먹는 밥이 너무 맛없더라고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꾸 마주쳤다. 카페에서, 시장에서, 심지어 미용실 앞에서도. 처음엔 우연이라 믿었지만 점점 서로를 기다린다는 걸 깨달았다. 태민은 일부러 은정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나타났고 은정도 장을 볼 때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다. 두 사람 모두 이런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로움이 더 컸다. 어느 오후 미용실이 한산할 때였다. 손님이 없어 은정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태민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머, 태민 씨? 어쩐 일이세요? 머리를 좀 다듬고 싶어서요. 괜찮으시면. 그럼요, 앉으세요. 태민이 의자에 앉자 은정은 긴장했다. 다른 남자 손님들을 매일 상대하지만 그에게는 왠지 떨렸다. 케이프를 두르고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가위를 들고 조심스럽게 다듬기 시작했지만 거울 너머로 보이는 태민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미용사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15년쯤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시작했거든요. 힘드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태민의 진심 어린 말에 은정의 손이 잠시 멈춘다. 오랫동안 아무도 자신을 대단하다고 해주지 않았다. 대단할 것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 한 거죠. 아니에요. 혼자서 아이 키우고 생계도 유지하고. 정말 존경스러워요. 거울 속 태민의 눈빛이 진지했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태민 씨는 결혼 생각 없으세요?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태민이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생각이 많아져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래도 젊으니까 좋은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태민의 말에 은정의 손이 떨렸다.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선생님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 안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은 가위를 멈춰야 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저는 이미 늙었어요. 전혀 늙지 않으셨어요. 정말로요. 거울을 통해 마주친 두 사람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태민의 낮은 목소리에 은정은 순간 가위를 내려놓고 등을 돌렸다.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민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따뜻하고 강한 손길에 은정은 저항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다. 선생님. 태민이 그녀 뒤에 서서 귀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들렸다. 저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속삭임에 은정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돼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몸은 그의 온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왜 안 돼요? 나이도 그렇고 재훈이도 있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태민의 손이 은정의 어깨를 감쌌다. 은정은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그리웠던 따뜻함이었다. 그때 미용실 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손님이 오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재빨리 떨어졌고 은정은 급히 머리를 정리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온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텐데 지금은 타이밍이 너무 나빴다. 태민 씨, 죄송해요. 나중에. 아니에요. 충분히 잘라주셨어요. 태민은 케이프를 벗으며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같이 식사하지 않으실래요? 은정은 할머니가 듣고 있어서 당황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럼 7시에 아파트 앞에서 뵐게요. 태민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눈길로 은정을 바라봤다. 은정아, 저 남자 누구야? 꽤 잘생겼네.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 저렇게 따뜻하게 봐? 나이는 좀 어려 보이지만 괜찮은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에 은정은 더욱 당황했다. 다른 사람도 그들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챈 것이다. 그날 저녁 은정은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었다. 너무 신경 쓴 것 같으면 이상하고 너무 평범하면 초라해 보일 것 같고. 결국 검은색 원피스를 선택했다.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다. 언제부터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있었나. 아파트 앞에서 태민을 기다리는 동안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맞는 일인지,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낀다는 것이 신기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늦었죠? 태민이 나타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진한 네이비 재킷에 화이트 셔츠, 깔끔한 면바지까지. 마치 중요한 약속에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아니에요. 저도 지금 나온 참이에요. 은정도 거짓말을 했다. 사실 30분 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요?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면. 아무거나 괜찮아요. 태민 씨가 정해주세요. 태민은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차 편안해졌다. 여기 어때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맛있어요. 태민이 안내한 곳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은정에게는 평소 가보지 못한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초대한 거니까요.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를 고르는 동안 은정은 태민의 세심함에 감동했다. 그는 은정이 매운 것을 못 먹는다는 걸 기억해서 순한 파스타를 추천했고 와인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것을 골라주었다. 사실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면서 태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다. 저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재훈이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매력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은정은 와인잔을 든 손이 떨렸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나 오래되었나. 태민 씨,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어요. 저는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태민의 고백에 은정은 말문이 막혔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재훈이도 있고. 선생님은 전혀 늙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동갑내기 여자들보다 훨씬 매력적이세요. 재훈이 일은 천천히 생각해봐요. 태민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은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은정은 온몸이 떨렸다. 저도. 사실 은정이 말을 하려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오랫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태민의 따뜻한 격려에 은정은 용기를 냈다. 저도 태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고. 정말요?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되고 다른 사람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태민이 은정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편안함이 있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 골목길에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선생님. 태민이 은정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은정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담벼락에 막혔다. 이러면 안 돼요. 은정의 목소리는 거부하는 말이었지만 어조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왜 안 돼요? 우리 둘 다 원하고 있는데. 태민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가슴이 뛰어서 숨을 쉬기 어려웠다.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봐요. 그리고 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태민이 은정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1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품이었다. 처음엔 밀쳐내려 했지만 점점 그의 온기에 녹아들었다. 은정의 손이 태민의 등을 감쌌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가슴은 이미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태민의 속삭임에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저도. 태민 씨.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다. 조심스럽고 간절한 입맞춤이었다. 은정은 온몸이 떨렸다. 이런 감정이 자신에게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15년 동안 박은정이 아닌 재훈이 엄마이자 미용실 사장으로만 살았다. 여자로서의 자신은 남편과 함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여자가 다시 깨어났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태민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의 향기가 계속 떠올랐다. 죄책감과 행복감이 교차했다. 이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그의 진심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다. 며칠 후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태민의 문자가 왔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공원을 산책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태민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잘 안다고 했다. 은정도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운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다. 선생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재훈이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미용실도 성공시키시고 저는 강한 게 아니라 버텨온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강함이에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동안 방황했거든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태민의 솔직한 고백에 은정은 마음이 아팠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 같고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은정의 고민도 깊어졌다. 언젠가는 재훈에게 말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토요일 오후 은정은 태민과 함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 태민이 은정에게 옷을 골라주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연인 같았다. 이 원피스 어때요? 선생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태민이 고른 원피스는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은정은 평소 입어보지 못한 스타일이었다. 너무 비싸 보이는데. 가격은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탈의실에서 원피스를 입어본 은정은 깜짝 놀랐다. 거울 속의 자신이 달라 보였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고 무엇보다 여성스러웠다. 와, 정말 예쁘세요. 밖에서 기다리던 태민이 감탄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찬사를 읽을 수 있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꼭 사세요. 그때였다.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뒤를 돌아보니 재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재훈아, 너 여기 왜? 친구들과 영화 보러 왔다가. 어머니는 선배님과 뭐 하시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다. 은정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냥 옷 좀 사러 온 거야. 태민 씨가 우연히 만나서 같이. 안녕하세요, 재훈아. 태민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재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선배님, 어머니와 자주 만나시나요? 가끔.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태민도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지만 상황이 어색했다. 재훈아, 집에 가자. 은정이 서둘러 말했지만 재훈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어머니 혹시. 뭐가? 아니에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재훈이 돌아간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재훈이가 눈치챈 것 같은데. 괜찮을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안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태민의 말과 달리 은정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왔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도 이상했지만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오늘 선배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혹시 무슨 특별한 관계인가요? 결국 물어봤다. 은정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냥 친구 사이야. 친구 사이치고는 너무 다정해 보였는데요. 옷까지 같이 고르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다. 재훈아, 엄마도 사람이야. 친구 하나 있으면 안 되니? 친구라면 괜찮은데. 혹시 다른 감정이 있으시면. 다른 감정이 뭘 말하는 거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선배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적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재훈의 말에 은정의 마음이 아팠다. 아들조차 나이 차이를 문제 삼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분별 있게 행동할 거야. 정말 친구 사이예요? 재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은정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니? 하지만 재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정은 태민과 만나지 않았다. 재훈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를 보고 싶은 마음은 날로 커졌다. 태민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매일 문자를 보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요. 재훈이 때문에 조심스러워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보고 싶어요. 태민의 문자를 보면 가슴이 뛰었다. 이런 감정이 이상한가? 56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어느 날 밤 혼자 집에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태민이 서 있었다. 태민 씨? 이 시간에 왜? 보고 싶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은정도 마음이 흔들렸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재훈이가 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잠시만이라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며칠 안 보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재훈이는 벌써 의심하고 있고. 재훈이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아직은. 태민이 은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선생님, 저 정말 진심이에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더 이상 숨지 말아요. 당당하게 만나요. 하지만 태민이 은정을 안으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재훈이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거실에서 태민을 발견한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선배님?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재훈아. 그게. 은정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재훈아, 미안해. 실은. 태민이 일어서면서 말을 시작했다. 실은 뭐예요? 너희 어머니와 연인 사이야. 태민의 폭탄 선언에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요? 재훈아, 진정해. 설명해 줄게. 은정이 아들을 달래려 했지만 재훈은 이미 흥분 상태였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선배님과 그런 사이예요? 은정은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미쳤어요? 선배님은 저보다도 어려요. 어머니는 56이시고. 나이가 뭐가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아요? 늙은 여자가 어린 남자를 유혹한다고 할 거예요. 재훈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재훈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태민이 화를 냈다.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지 마. 누가 누구를 유혹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된 거야.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워서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재훈아. 은정이 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내가 뭔데 엄마 인생에 간섭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상처받을까봐. 상처받는 건 엄마가 판단할 일이야.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세 사람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재훈아,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은정이 먼저 말을 꺼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그 짧은 시간에 뭘 알겠어요? 재훈이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한 거지.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재훈아, 나는 내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 나이 차이는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해. 선배님, 정말 진심이세요? 물론이야.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재훈이 한참 동안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세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어. 여자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은 것 같고. 하지만 사람들 시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 안 써.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니? 재훈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만 가볼게. 재훈아, 미안해. 이렇게 알게 해서. 태민이 나간 후 모자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사랑하세요? 응. 상처받지 않을 자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받아들여 보겠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의 이해에 감사했다. 그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재훈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태민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을 보고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오랫동안 못 봤는데 요즘 많이 웃으세요. 어느 날 재훈이 은정에게 말했다. 그래? 네. 선배님 만나고 나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더 밝아지시고 젊어 보이시고. 재훈의 말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니까 그런가 봐. 선배님도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고.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생각보다 부정적인 반응은 많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미용실 단골 할머니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은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었다. 은정아,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너 정말 예뻐졌다. 젊은 남자가 널 진짜 사랑하는 게 보여. 부럽다, 부러워. 동네 사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따뜻했다. 물론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태민이 은정의 미용실에 찾아왔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드나드는 모습이 되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특별한 곳에 가고 싶어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예쁜 옷 입고 오세요. 태민의 신비로운 미소에 은정은 궁금해졌다. 그날 저녁 태민이 데려간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이었다. 은정에게는 꿈만 같은 곳이었다. 와, 여기 정말 예쁘네요. 선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테이블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태민 씨, 이런 곳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있었어요. 선생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만 챙기시잖아요. 가끔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대접 받으셔야 해요. 태민의 배려에 은정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민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에요. 받아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진주가 달린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어머, 이런 비싼 걸. 비싸지 않아요. 선생님께는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아니에요. 너무 예뻐요. 태민이 일어나서 은정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의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말 잘 어울려요. 거울을 보니 목걸이가 자신을 더욱 우아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행복에 찬 자신의 얼굴이었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선생님이 더 예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한강변을 걸었다. 야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은정과 태민도 그들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다. 선생님, 저희도 저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왜 그런 걸 물어요? 가끔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나 싶어서요. 은정이 태민의 팔을 잡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생님, 저희 여행 한번 가요. 여행이요? 네. 둘이서 조용한 곳에 가서 며칠 지내면 어떨까요? 여행이라는 말에 은정의 가슴이 뛰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로는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계를 숨길 필요도 없고요. 태민의 말이 맞았다. 이제 재훈도 알고 있고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는 어때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아요. 오랫동안 바다를 못 봤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며 두 사람은 설렜다.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것 같았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떠났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신기한 기분이었다. 56의 나이에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다니. 선생님 긴장돼요? 조금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저도 처음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여행 가는 게. 비행기 안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두 사람을 보며 승무원이 미소를 지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보였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했다. 바다가 보이는 펜션을 예약해 놓았다고 했다. 와, 정말 예쁘네요. 펜션에 도착하자 은정이 감탄했다.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에 드세요? 네, 너무 예뻐요. 꿈만 같아요.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했던 은정은 감격했다. 남편과 신혼여행 왔을 때 이후로 제주도는 처음이에요. 그때 기억이 나세요? 어렴풋이요.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모든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태민이 은정의 어깨를 감쌌다. 바닷바람이 시원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더 소중해요. 나이를 먹어서인지 이런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더 아름다워 보여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주황빛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냈다. 태민 씨. 네. 고마워요.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의 입술이 다시 만났다. 석양을 배경으로 한 키스는 더욱 낭만적이었다. 펜션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했다. 태민이 장을 보러 가는 동안 은정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뭘 생각하고 계세요? 돌아온 태민이 뒤에서 은정을 안았다. 그냥 꿈만 같아서요.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예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먹으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일상의 걱정들은 모두 잊고 오직 서로만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선생님,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길 원해요?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태민의 고백에 은정의 심장이 뛰었다. 결혼이요? 네. 너무 성급한 말인가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다. 결혼이라니. 남편이 죽은 후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저는 이미 한 번 결혼했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저는 처음이고 선생님과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있고. 또 나이 얘기예요? 진짜 상관없어요. 태민이 은정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평생 선생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런 고백을 또다시 들을 수 있을 줄 몰랐다. 저도 태민 씨와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요. 하지만은 없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나이의 벽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결혼을 해도 될까? 세상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후회하세요? 태민이 뒤에서 물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럼 뭘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미래요. 좋은 생각이죠?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두 사람에게는 신혼여행 같은 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태민은 거의 매일 은정의 집에 들렀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가족 같은 시간을 보냈다. 재훈도 이제는 완전히 받아들인 상태였다. 오히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만족했다. 어머니,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어느 날 재훈이 물어봤다. 결혼식이라니? 선배님이 프로포즈했다고 하던데요. 은정이 당황했다. 태민이 재훈에게 말했나 보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 빨리 하세요. 저도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아들의 축복에 은정은 감격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태민이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미용실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모습에 은정은 감동했다. 박은정 선생님, 저와 결혼해주세요. 반지는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미용실 단골들도 축하해주러 왔고 동네 사람들도 축복해 주었다. 행복해요? 결혼식 후 태민이 물어봤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선생님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웨딩드레스 대신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은정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신혼생활은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다. 함께 살림을 꾸리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모든 게 신기했다.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태민이 시장에서 전화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불렀다.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그럼 삼겹살 어때요? 오늘 재훈이도 온다고 했으니까. 좋아요.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서 행복을 만드는 것.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재훈이 중간에서 두 팔을 벌려 어머니와 태민의 팔짱을 끼웠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족 같네요. 우리는 가족이야. 은정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이상한 가족이긴 하지만. 태민도 웃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사랑하는 가족인데.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다. 몇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있었다. 은정이 임신한 것이다. 정말이에요? 태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다. 네, 정말이에요. 의사도 놀랐다. 57의 임신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주의 깊게 관찰해야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서 재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도 깜짝 놀랐다. 정말이에요? 제가 형이나 누나가 생기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 재훈이 웃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었다. 대단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해요. 임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나이 때문에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태민이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무사히 지나갔다. 여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행복한 임신은 처음이에요. 정말이었다. 재훈을 임신했을 때는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별로 챙겨주지 못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다. 매일매일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10달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우리 딸이에요. 태민이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예뻐요?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은정도 감격했다. 58배 나이에 엄마가 된다니. 생각해보니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사랑이 어때요? 우리 사랑의 결실이니까. 좋아요. 김사랑. 아기 사랑이는 두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비록 나이 차이가 있는 부모였지만 사랑만큼은 그 누구보다 깊었다. 재훈도 누나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사랑아, 오빠야. 아기를 돌보는 재훈의 모습을 보며 은정은 흐뭇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태민이 은정을 안으며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밤늦게 아기가 울면 함께 일어나서 돌봤고 함께 기저귀를 갈고 함께 목욕시켰다. 모든 것을 나누며 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나서 사랑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은정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얼굴에는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여보, 뭘 보고 계세요? 내 얼굴이요. 많이 늙었죠? 전혀요. 더 아름다워졌어요. 태민이 뒤에서 안았다. 여전히 달콤한 신혼부부 같았다. 거짓말. 정말이에요. 사랑받는 여자는 늙지 않아요. 창밖에서는 사랑이가 재훈과 함께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집안까지 들려왔다. 우리 정말 행복하죠? 네, 정말 행복해요. 그때 은정은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56에 시작된 떨림은 이제 평생의 행복으로 자리 잡았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편견이 무의미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실에서 은정은 태민과 손을 잡고 사랑이가 노는 모습을 지켜봤다. 재훈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함께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그래서 더욱 소중한 가족.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56의 떨림은 이렇게 평생의 행복으로 피어났다. 금지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리고 은정은 다시 한번 확신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